되게 그 속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주고받는 말.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죠. 예, 처음에 싹이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렇게 탁 제거하면 되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없앨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처 드레싱을 해줬는데 왜 이랬냐고 그게 뭐 진작에 병원에 가시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따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개 산책하다가 개가 이렇게 두 마리가 되니까 지가 앞으로 이렇게 개들이 그래요. 처음 산책을 시작할 때는 얘를 신나. 그 있다가 이제 가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이렇게다가 아주 쇼핑하는 거 사람처럼 저를 쫙 들고 버티면서 가야 돼요. 잘못하면 얘들 힘에 내가 그냥 제 아내가 넘어지지 말고,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줄을 탁 놓으래.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줄 놓으면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들어다니는데, 동네에 개들이 많은데, 또 가서 일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끈이 이렇게 되잖아. 이걸 이제 다시 하려면, 이 둘을 한 손 잡고, 이걸 돌려서, 한 마리를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한 마리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얼른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다행히 그놈이 풀린 줄 모르고 천천히 가서 내가 얼른 가서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고, 그리고 이제는 얼른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내 몸의 균형이 무너졌는가 봐요. 그게 젊었을 때는 그럴 때 순발력이 있어서 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경험한 거는 한번 몸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영락없이 자빠지고는 말아요. 그래서 역시 뻥 하고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그걸 잡았어요. 잡느라고 넘어졌는지 잡고 나서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보니까 무릎이 좀 아파. 무릎이 좀 까졌는가 보다. 그리고 요 손에도 좀 상처가 나는데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 아까찜게만 있으면 되겠는데 집에 아까찜기가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까찜게 뭔지 몰라. 그 빨간 약 있잖아요. 그거 딱 바르면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스프레이처럼 칙 하고 하는 거 상처 뭐 어쩌고 써있더라. 이걸 바르면 되겠다. 이거 누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반찬 거 있잖아요. 일회용 반찬 거 그걸 붙이고 잤죠. 그 다음날인데 자꾸 욱신거려. 그래도 일단 하던 붙이고 봤어요. 이틀쯤 지나는데 점점 더 욱신거려. 이게 왜이지? 하고 반창을 열어봤어요. 했더니 누렇게 고였잖아. 고름이. 이거 봐라. 고름이 고였네. 그래서 이 고름을 내가 아무래도 짜야 되겠다. 짜고 또 위에다가 약을 바르면 되겠지. 그리고 막 손을 짰잖아요. 아프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고름을 짜는 거 옛날에 해봤잖아. 여드름 짜듯이.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누런 게 조금 나왔어.
그래서 아이 정도 싸면 됐지. 그렇게 하고, 거기다 칙칙 뿌린 거 있잖아요. 그거 뿌리고, 그리고 다시 하고 순천 갔지. 점점 더 욱신거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했어요. 거기 학교에 그러기 있잖아. 그걸로. 근데 거기서도 알코올 솜 같은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쨌든 그 선생 중에 하나가 해주길래 그걸 하고 잤어요. 한 이틀 지나는데 점점 더 해.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이제 그때서야 효선한테 얘기했더니 왜 그 친정 얘기하지 않느냐고 또 한 번 혼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자. 그래서 여기 소인 있으면 되는데 오늘 소인 오기로 한 날이야. 좀 있어봐. 소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인 와서 드레싱하면 되겠지. 이제 그랬더니 안 돼. 내 병원에 가야 된대. 그래서 병원에 가다 보니까 또 거기 보건소 있더라고. 보건소 안 되잖아. 거기도 의사 있으니까 거기 가자 했더니 안 된대. 충주 제일 유명한 피부과로 가야 된대. 그래, 거기 갔어요. 전문 의사를 보더니 참 노인들이 이래가지고 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깊숙이 뭐가 보름이 들어갔더니 그러면서 3주 걸린대요 어째.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드레싱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타난 말이 아마 내 생각에는 내가 쥐어짤 때 그때 이 약보다 내 손에 묻은 더러운 균이 이게 먼저 들어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손도 안 씻었어. 그리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참 어리석고 그렇게 어리석어. 그래서 오늘 다시 들으시겠는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오래요. 근데 아까 시우 이거 와서 다시 드레싱 해주는데요. 보니까 손도 안 돼. 그냥 일어나서 핀셋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칫단에는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악화시킨 거야. 내 생각에 아무래도 내 더러운 손에 있는 그것이 그러면 나 참 좋은 찬스다 하고 들어가다 거기서 더 놈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한 3주 아니가 내 생각엔 3주 보름쯤 지나면 이건 이제 치유되겠죠. 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라 이 정도로 이건 끝나겠지만 참 우리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쓱 넘어갔고 그랬는데 세월과 함께 그것이 점점 더 정해져서 나중에 참으로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참 복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뭘까?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거. 난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났으면 처음에 그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잘 치유하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테잖아. 막 시작할 때 그때 그걸 선생은 알아보는데 난 몰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때는 자기를 위한답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더 해치게 되는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만사에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거. 선생님 모시면 뭔가 명색으로 그냥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서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그는 선생님 모신 거 아니죠. 그쵸? 예수님은 그를 모신다는 얘기는 순간순간 밤이나 낮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관계없어요. 작은 일에 그게 큰 일이 돼.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씩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를 만나면 좋을까요? 이런 그런 게 생활의 습관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겐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걸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나 그 권리, 응? 내가 먼저 뭘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있단 말이에요. 주도권. 주도권. 선생님을 풀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를 주어줬으면 모래 안 써먹는데 그리고 다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딴에 고름 짜고 그리고 약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일을 악화시키고 말잖아. 무릎에 종기 나고 뭐 부스럼 난 거는 그 정도로 하자 합시다. 근데 더 마음에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걸 다 겪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인간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한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본 그런 분이 한마디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 All will be well. 그런 게 우리에게 좀 희망이 돼요. 잘못하는 거, 주저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도와준다. 나를 깨워준다. 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인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 성자들만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이 아니야. 아주 흉측한, 끔찍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장난 가운데 하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도 했을 거야 아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뭘 그렸습니까 내가?
나무와 새. 뭘 그렸어요? 나무와 그림자, 새. 맞아요. 그늘 지게 또 뭐 그렸어요? 날아가는 나무 그렸고 그림자 그렸죠. 또 뭐 그렸어요? 새. 날아가는 새, 새도 두 마리 그렸죠. 또 뭘 그렸어요? 땅, 땅 그렸죠. 또 뭐 그렸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보이진 않았지만 맞아요. 마음에는 저 여자가 있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정답을 맞춰. 반대야 재밌다는 얘기야. 하늘을 그렸어. 나는 하늘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하늘을 그리려면 방법이 없어. 하늘만 그릴 수가 없어. 그렇지? 하늘만 그리는 법으로. 그 하늘을 그리려니까 헛없이 있는 것들. 땅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늘을 그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늘을 그리고 싶었거든. 아이들도 금방 알아. 집, 나무 이런 걸 그리고 새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땅 그리고 다 알아맞혀. 또 있어 이놈들아 할아버지가 그리고 싶은 거 있어. 뭐지? 그러니까 어떤 놈은 빛이야 그러면서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빛만 있어가지고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돼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그림자 없지. 나무는 뭐야? 빛의 속도로 가잖아. 얼마나 빨리 가, 그죠? 쫙 가는데 나무는 못 가. 빛을 거요 간다. 그렇죠? 그게 나무예요. 나무는 빛을 통과 안 시켜. 못 가, 여기서. 가는 비켜. 요리는 못 간다. 그게 나무야. 이 나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거지. 구름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야. 구름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지. 그래서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지. 우리 눈에. 그렇죠? 나무만 있으면 빛이 있고 나무만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 아니야. 땅이 있어야 돼. 그래 그림자가 빛이지. 그렇죠? 네. 땅은 뭐야? 얘도 빛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그 별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밤이라고 하는 건 뭐야? 빛이 저쪽에 있는데 우리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밤이. 사실은 지구의 그림자야. 그게 어딘지. 지구가 없으면 없는 거야. 지구가 만든 건 아니야. 지가. 그러나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나무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데 나무하고 빛만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있을 수 없어. 이게 땅이 있어서 그림자를 거기에 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다 우리 눈에 들어와 보여. 안 보이는 거 하나 있죠. 뭐야? 하늘과 빛. 그건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 하늘, 빛 이런 것들이 자기를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안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래서 나 여기 있다는 걸 하늘의 빛이 그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자기를 거역하는 인간들이야. 나 그렇게 생각해. 이 물질, 그걸 빛이 통과 못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게 투명체 같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허공 보여요? 안 보이잖아. 허공이니까. 걔는 빛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빛을 가로막는 물질, 이거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우리는 이 세상 흙, 땅, 그렇다고 해. 우리 눈에 보여. 감각에 잡혀.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빛이 있다. 라고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림이 이렇게 있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밑에 하고 요 밖에 유리를 깔았잖아요. 근데 오늘 어젠가 그저께인가 빛이 불을 밝히고 내려보니까 이 그림 안에 시커먼 점들이 이렇게 있어. 이게 뭔가 화가가 걷다 씌웠나? 그러니까 아니야. 유리에 뭐 티가 묻어 있는 것들이 그들이 그림자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허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좀 비춰보자. 여기 좀 딸꾹지. 나는 보이지 않아. 여기 뭐가 있어. 막 닦았어. 그림자가 싹 없어지잖아. 되게 재밌대. 그림자 가지고 씨름하면 그림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야. 내 생각이야. 그래서 이거가 말끔히 없었으냐.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여자 엘리자베스 뭔가 그 여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아주 자기 참 힘들었다는 게 사는 게 남편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할지 저런 남자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영화방에서 집도 아니고 영화방 하루만 영화방에서 며칠 동안 세수도 안 했대요. 그렇게 지냈대.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자살할 생각만 하고 나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여관 구석에서 그렇게 제 말하자면 며칠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가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럴 때 어느 혼수 상태
갑자기 찾아온 한마디 뭐냐 하니까 너를 힘들게 한 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깜짝 놀랐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다. 내가 경험하는 어둠은 바로 내가 만든 그림자다.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자기한테 했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이건 이렇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러이러하다. 내 남편은 아주 희망이 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걸 적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진짜야? 또 거기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정말 그래. 네,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맞아, 정말 그래. 내 남편은 희망이 없어. 그 인간은 원래 그렇게 못된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하는 거죠. 좋아. 그럼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되겠니? 그 생각을 계속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살기 싫어지고 그런 경우가 와요. 네 번째 질문. 그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넌 어떻게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내 생각이 그게 나의 생각일 뿐이었구나. 정말 그렇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결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에 붙잡혀있던 것으로부터 조금씩 놓여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림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를 그리기 위한 나무가 있어서 생긴 것이죠. 이거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게 내가 만든 거지. 정말 그래?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러자 말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난 날에 저지른 잘못,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라고 묻는 거는 그 생각에 나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이 달라지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 번 산책하실 때 나는 좀 혼자 있겠다 그렇게 하고 많이 가서 좀 잤어요. 아주 잘 달게
조금 시간이 있길래 읽던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읽는데 오늘 얘기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거기서 나왔더라. 그 여자는 다라 브라크라고 하는 미국 여자인데 여자도 참 우여곡절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2번 이혼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냥 많은 그런 곡절을 겪은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나면서 부처님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그 불교 명상에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발견한 건 뭐냐? 세상에 나쁜 놈은 없더라. 그걸 알게 된 거야. 모든 사람 속에 부처님의 본성이 있더라. 모든 인간 속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더라. 예배인 사람은 없더라. 하는 얘기를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명상, 묵상을 통해서 치유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외도를 했어. 다른 여자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화도 나지만 자기 남편한테 감쪽같이 속은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여자가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는지 뭐 그런 짧은 스토리가 좀 나와야죠.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결과는 뭐냐? 세상에 나쁜 놈은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걸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남편이 나 너 용서할게 라는 말을 하진 않아. 그러나 이 다라브레크가 그 여자를 만나서 계속 하는 게 남편을 이해해라, 용서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한테 중요한 건 남편보다 당신 자신이 더 중요해. 당신은 지금 당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아파. 그 내 마음속에 아픈 고통 그 외면하지 말고 잘 봐. 그게 영생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너를 내가 좀 안아줘. 그런 게 명상.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시원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쌍한 눈. 가능하면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차츰 자기에 대한 후회, 뉘우침,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저렇게 된 거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 다 깨끗하게 이렇게 소멸되면서부터 자기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달라져 가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그 생각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이거 여기에서부터 좀 해방되는 그런 거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라든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 두 번째.